어제 교육하시던 분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도 떨어질 거다, 강남의 아파트는 5억이 내렸다는 둥, 집값이 다 내릴 거고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뭔가 입찰가 좀 낮춰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부동산 경매, 직장인은 월급만큼 월세 받기, 은퇴자는 연금처럼 월세 받기, 전업주부는 보험처럼 월세 받기. 이 빌딩 남자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남자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경제가 되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입찰가를 좀 낮춰도 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어제도 교육했는데 그렇게 물어보셨고,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 어제 교육하시던 분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부동산도 떨어질 거다, 뭐 강남의 아파트는 5억이 내렸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이 다 내릴 거고 뭐 어떻게 되고 막 하여튼 이런 얘기가 무성하잖아요. 무성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에 골라놨던 게 이제 입찰길이 된 거야. 거의 다 변경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4월 달부터는 나온다, 이렇게 예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원래 조사해가지고 쓰는 금액보다 좀 더 낮게 쓰면은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누가 좀 부동산을 사겠느냐. 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에 또 경매를 하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오지도 않을 뿐더러 뭔가 지금 하여튼 경쟁자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낮게 써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반대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 교육생들 어쨌든 우리가 교육받는 기간 중에 낙찰받는 거 목포로 가니까, 그 낙찰받는데 한 달 전에 찜해서 조사 다 해놨는데 한 달 후 지금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 돼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간 그것도 지금 여파로 가니까 이게 그 입찰가를 낮춰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그 집을 조사했는데 해가지고 막 조사해가지고 그 집값이 내 생각에 1억이야. 매매 시세를 1억. 뭐 감정가가 1억 2천이든 8천이든 상관없이 그때 내가 조사할 당시 한 달 전에 1억으로 조사가 됐어. 그러면 그 1억으로 조사된 그런 상황에 내 집값은 1억이니까 나는 적어도 이 집에 얼마를 투자해서 대출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800 정도에 사서 한 2,200을 남기면 정말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건 시세 차익이고 우리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세나 월세를 바라보고 간다. 일단은 부동산 사서 쟁인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월세 수익표 돌려가지고 진행을 해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 월세를 낸다. 그러면 월세 받아가지고 대출 받는 7,800 뭐 8천만 원에 샀는데 대출 갚고 이자 내고 내가 남는 돈이 한 20만 원이다, 때로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입찰을.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시세를 정했는데 감정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 내가 조사한 시세가 1억이야. 그럼 내 집값은 1억이니까 나는 8천에 낙찰을 받을 거야. 예. 그랬으면 내가 월세는 얼마 남고 나누고 전세로 돌리면 얼마가 묶이고 때로는 안 묶이고 때로는 얼마가 남고 막 이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8천에 입찰을 할 거야, 이렇게 딱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이제 입찰길이 있는데 변경돼가지고 다음 달 4월 며칠 날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난국이고 막 시국이 어수선하고 막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올 사람도 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음 달에 쓸 때 원래 8천만 원을 지난달에 쓰려고 그랬는데 요번 달에 이렇게 되니까 한 7천에서 7,500 좀 어쨌든 7천만 원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 교육생 중에 한 분이 인천 주원동 오피스텔에 입찰을 들어갔어요. 입찰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입찰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본주사 보고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상담을 해서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우 그분이 떨어진 거예요. 저도 그 정도 금액이면 붙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조사한 시세는 6,500. 그래서 한 5,300 한 정도 뭐 이 정도 쓰면 붙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정도 금액은 낙찰 가능성이 높고 요 정도는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요 정도는 거의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본인이 또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본인이 입찰가를 써가지고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낮췄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저한테도 저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5,300을 우리가 얘기한 금액보다 높이 썼는데 이분이 5,600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23명이 들어와서 오피스텔 감정가가 6,500만 원짜리였어요. 6,400인가 하여튼 6평짜리인가 뭐 5점 몇 평인가 그래요. 근데 그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는데 좀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천. 그래서 이거 역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제가 또 반성을 했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 달 전에 1억으로 봤다. 8천에 입찰해야지 했는데 요번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연계됐으니까 7천에 입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시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그리고 한 달 후에도 그 입찰 기일 가까이 간 그 즈음에도 정확히 또 시세조사를 해야 돼요. 왜? 이때 1억이었던 게 한 달 새에 9천으로 떨어질지 또 2달 지나서 8천으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시세조사를 확실히 하면 내가 이게 집값이 떨어졌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예? 그러면 얘를 1억짜리라고 지난달에 조사했던 게 이번에 조사하니까 1,000만 원 떨어졌어요. 내가 볼 때. 조사를 대충 하면 이런 거를 파악을 못 하겠죠. 그죠? 대충 하면 파악을 못 해요. 자세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9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내가 원래 8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9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8천만 원에서 1,000만이니까 이 차익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7천을 쓰던가 너무 낮으면 7,500을 쓰던가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떨어진 시세, 정확한 시세를 보고 그 시세에 내가 얼마 정도 수익을 받겠다, 얻겠다 이런 거를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입찰가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시세를 지난달에 조사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상황이 이렇고 사람들이 법원에 안 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으로 입찰가를 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 그게 이제 완전히 실수다 뭐다 이렇게 저도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재테크 할 때, 우리 경매 투자할 때 입찰할 때 내 기준을 잡고 들어가서 입찰해라 이거예요. 근데 원래는 내 기준 잡고 8천만 원에 딱 쓰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싹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부동산을 안 할 것 같아. 이건 기준이 뭐예요? 이건 내가 기준 잡은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깎은 거잖아요. 그렇게 깎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조사했더니 1,000만 원이 떨어져서 내가 입찰가를 내 시세가 예전에 조사한 것보다 1,000만 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입찰가를 낮춘다. 얼마를 이만큼을. 그러면 본인 기준이 된 건데 시세 조사를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때론 법원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이래서 입찰가로 왔다 갔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돈을 벌어도 자신만의 재테크 기준이 안 세워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갔다가 세상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갔다가 휘청휘청 하면서 결과적으로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과 난해한 상황이 계속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재테크를 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자신의 기준이 점점 쌓여가면 재테크 하는 상황에서 더 실력이 나아진대요. 근데 재테크 할 때 예를 들어서 경매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져 1300포인트 됐다고 그러는데 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많이 떨어졌어요. 세상이 너무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세상이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세상 움직이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휩쓸리는 걸 이쪽으로 갔을 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그 기준을 잡고 이렇게 갔을 때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기준을 잡고 하면서 내 기준이 계속 쌓아져 가야 되죠. 이런 상황으로 한다면 세상 평지풍파를 다 겪어도 옛날 어르신의 어떤 지혜 있으신 어르신들 노인들 보면 평지풍파 다 겪어도 오롯이 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살고 자기 가족들 건사하고 자기 마을에서 일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된단 말이죠. 아무튼 재테크나 경매나 이제 어쨌든 더 크게 봐서 부동산이나 아니면 더 크게 봐서 어떤 재테크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준을 잘 잡느냐 못 잡느냐에 대한 내용하고 너무나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거하고 연관이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하고 연관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잡혀야 인생이 얼마나 이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그죠? 이 100년 길어봐야 100년 인생인데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근데 별일이 다 있잖아요. 별일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휙휙휙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차피 지금까지 2020년 동안 50년 살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이 있었고 저도 많은 일을 겪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경제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으니까 뭔가 입찰가 좀 낮춰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입찰가를 낮춰도 돼요. 근데 입찰가를 낮추는 근거가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물건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입찰가를 당연히 낮춰야 되고 그 물건의 가격이 갑자기 더 올랐으면 입찰가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죠? 왜? 내가 갖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건은 뭐예요? 내가 조사한 걸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내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 기준 잡는 거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근거를 정확히 대고 입찰가를 낮춰도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낮추고 들어가고 그 결과에 본인이 다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 잘못된 거는 내가 배우고 잘된 거는 더 장착을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 경제 위기 상황 입찰가를 낮춰도 되겠죠? 될까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뭐예요? 본인만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낮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입찰가를 낮춰라. 그러려면 시세조사를 그때 잘해야 돼. 그때 아시겠죠?